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는 남해안의 대표 관광도시이지만 정작 연결 고속도로가 없죠. 그래서 고속도로의 개통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국회에서 내년 관련 용역 예산을 새롭게 확보해 고속도로 건설에 새로운 동력이 확보됐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간 관광객 1,300만이 찾아오는 여수시. 여기에 여수 석유화학산단이 국내 산업 거점으로 반세기 넘게 쉼없이 가동되면서 지역에서는 꾸준히 고속도로의 건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를 앞두고 개통된 33.7km 구간의 자동차 전용 도로는 현재 교통량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인 여수 연결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해 민선 8기 여수시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인 데 이어 최근 국회에서 관련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사업비 3억 원이 새롭게 확보됐습니다. 국토부가 관련 사업이 얼마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꾸준히 고속도로 개설을 건의해왔던 여수시와 지역 경제인 등 지역사회는 크게 환영하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관련돼서 여수까지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할 사항이라서요. 일단 용역비가 예산이 확정된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여수 순천간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구간별 개선 사업을 거쳐 고속도로로 승격시키는 방안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시민 여론 등을 폭넓게 반영해 내년 상반기 안에 관련 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급적 저희가 서둘러서 상반기 중에 서둘러서 열심히 결과를 내고 그 다음에 2024년 예산에는 어떻게든 형태로든 하여튼 국토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좀 반영이 돼서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죠. 전국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도시 여수시. 지역의 20년 수건 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모처럼 확보되면서 여수 고속도로 연결 사업이 새해는 보다 구체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고흥군의 민선 8기 수건 사업인 광주에서 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됐습니다. 고흥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하나인 광주 나로 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기본조사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했으며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과 직결된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광주에서 나로 우주센터까지 1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져 지역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27회 여수 향일암 일출제가 3년 만에 대변 행사로 개최됩니다. 여수 향일암 일출제 축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1월 1일 사이 열리는 일출제 행사에는 소원 촛불 밝히기, 제야의 종 타종 등 다양한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됩니다. 여수시는 이번 일출제에 많은 관람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사장 주변 1,50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셔틀버스 10대를 운영해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할 예정입니다. (2022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 8기가 출범했고 전남 동부 4개 시군 단체장이 모두 새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 시장 군수들이 의욕적으로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시동을 건 한 해였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는 만 3년을 넘긴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정 전반에서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민선 7기에서 8기로 끝과 시작이 맞닿은 2022년. 혁신과 변화의 중심은 단연 새 얼굴의 시장 군수들이었습니다. 올해 여수시는 74년 만에 여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세계박람회 특별법 개정과 2026 세계 선박람회 구상으로
미래 발전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연륙연도교, 선소대교 개통에 이어 금호대교 확정까지 다양한 인프라 확충 등 특히 시민 체감 사업에 두드러진 성과를 냈습니다. 웅천동에서 소호동으로 연결되는 선소대교가 시원하게 뚫려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으로 꽉 막혔던 우리 시민들의 가슴이 뻥 뚫렸을 겁니다. 경전선 문제 해결을 천명한 민선 8기 순천시는 일단 정부의 당초 계획을 유보시켜놨습니다. 매립장 조성과 스타필드 유치 등 또 다른 난제 해결에 나선 순천시는 내년 4월 10년 만에 두 번째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생태수도 위상 강화에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국제사회는 늘 우리와 함께 해주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습지도시 초대 의장인 우리 순천시는 우리가 먼저 경험했고 깨달았던 것들을 이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방행정의 가능성을 보여준 광양시는 다양한 정부 합동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수소 경제를 주도할 수소도시 조성과 세풍산단의 5,700억 원대의 투자 유치, 보육행정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4차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우주를 향한 관문으로 우뚝 선 고흥군은 최근 LF와 대우건설 등 대기업 투자 유치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 교부세와 공모 사업으로 적극적인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축제의 개념을 바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축제를 만들었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미래 농업을 선도할 지역 산업의 지향점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9월 체코와 이탈리아의 수출 개척단을 이끌고 제가 직접 가서 현지 대형 유통사들과 530만 불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2022년 새로운 리더십을 내건 지자체들이 6개월간 보여준 의욕적인 행정으로 남은 3년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역 관련 3개 사업 247억 원의 국비를 증액해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은 당초 중앙부처 기사업 건의 때에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시장과 국회의원, 여권 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최종 반영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예술교육의 중심축이 될 한국창의예술중학교와 고등학교 통합 운영이 거듭 미뤄지고 있습니다. 애초 올해 예술중학교 개교가 계획됐는데 1년 또 1년이 밀리면서 오는 2024년 3월로 또 조정됐습니다. 통합 운영을 시작하더라도 예술고등학교 학내 갈등, 광양시 예산 지원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중마로에 있는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입니다.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 옆으로 빈 땅이 보입니다. 원래 예술중학교 건물이 들어섰어야 하는 자리인데 큰 나무들이 듬성듬성 서 있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입학식에서 장서궁 전임 전라남도 교육감이 올해 3월 중학교를 개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1년 연기됐습니다. 이후 설계 과정에서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특성상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더 걸려 1년 더 미뤄진 겁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지난주에야 기초조사 등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선생님은 어떤 특정 분야의 실습 공간이 부족하다.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같이 쓰는 거에 조금은 불편하지 않냐. 동성관계나. 1년이 미뤄졌지만 그간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중학교는 고등학교의 병설로 3년 동안 학급이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 고등학교 교장이 중학교 교장을 겸임해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융합교육 등 교과 과정과 학교 운영을 두고 교장과 교사, 학부모들이 충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도교육청이 교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하고 다음 달 초 통보할 예정인데
이를 수용할 건지 여부를 두고 학내 갈등이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의 합의점이 만들어지고 학교가 안정화된다고 하면은 창의예술고등학교나 중학교의 연계성들이 만들어져서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해결 안 되면 또 고등학교는 광양시로부터 10년간 총 1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지만 중학교는 아직 지원 방안이 결정되지 않아 수준 높은 교육을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올해 전남 최대 뉴스로 국립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가 꼽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정 10대 뉴스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한 결과 갯벌 보전본부 신안 유치가 올해 최대 뉴스로 선정됐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탄력과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등도 포함됐습니다. 또 여순사건 희생자 163명 명예회복 첫발, 해상풍력으로 신산업 생태계 구축 속도,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시대 등도 10대 뉴스에 꼽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국고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인 8조 6,5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남은 2년 연속 국고 예산 8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 신규 사업들도 100여 건이 포함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재정 긴축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진통 끝에 당초 정부안보다 3천억 원 줄어든 638조 7천억 원 규모로 2023년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의 예산은 8조 6,525억 원. 올해보다 3.1% 늘어난 규모로 전남은 2년 연속 8조 원을 넘겼습니다. SOC 예산을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과 문화관광 분야 등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힘이 실렸습니다. 관광지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관광객이 많으면 장사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잘 될까 싶어서요. 분야별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여수신안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과 해상풍력 시설비, 첨단 전략산업에서는 국립심내혈관 연구소 설립 등이 반영됐습니다. 추포도 음식 테마파크 조성 등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과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 설계비 등도 포함됐습니다.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용역비가 새로 추가되는 등 SOC를 포함한 전 분야 100건의 신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이런 신규 사업을 100건이나 확보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전라남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는 신속한 예산 집행과 행정 절차 이행 관리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